자, 오늘의 인터뷰는 13년째 이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휴대폰에 관해서는 이제 도사가 되신 이명주 사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경남 진주에서 지금 휴대폰 매장만 13년째 운영하고 있고 판매점, 대리점, 직영점까지 모두 다 13년째 총 토탈 운영하고 있는 이명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방금 소개해 주실 때 뭐 판매점, 대리점, 직영점 다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각각 그것들이? 쉽게 큰 분류로 따지고 보면 직영점 같은 경우는 전 통신사, 크게 말해서 SK, KT, LG가 있는데 네네. 본사에서 관리하는 본사 매장을 직영, 네네. 네, 직영이라고 하고 대리점은 체인점이죠. 개인 사업자,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통신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대리점 밑에서 이제 기계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 판매점, 전 통신사 SK, KT, LG를 전부 다 판매를 할 수 있고 하이마트, 전자랜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그냥 휴대폰 할인 매장 이런 것들은 다 판매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죠. 그 세 개를 다 운영해 보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걸 운영하실 때가 가장 일이 좀 쉽다고 해야 되나? 운영하기가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을까요? 대리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휴대폰 판매를 해서 나오는 마진은 똑같은데 손님들의 요금을 조금씩 먹는다는 점이 이제 큰 장점이 되는 부분이고 판매점은 투자 금액은 없어요. 사실 그냥 난 가게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금을 하나도 못 먹어요. 왜? 제 상이 대리점한테 다 그 요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순수 그 마진으로만 이득을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계를 판 마진으로만. 네. 요금을 뗀다라는 게 이제 소비자가 뭐 7만원짜리, 8만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매달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판매자에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죠. 그 상이 자기 대리점들. 그러면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어디서 핸드폰을 구매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해야 되나? 뭐 가성비가 좋을지 얘기해 주신다면. 사실상 이거는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제가 한 노하우로 보면 판매점에서도 장점을 얻을 수 있고 대리점에서도 장점을 얻을 수 있고 온라인이나 직영점 가셔도 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제일 저렴하게 내가 살려고 한다고 하면 네네. 온라인이 제일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사실 뭐 저도 약간 그런 종류긴 한데 온라인은 아무래도 내가 물건을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판매자와 직접 대면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감수하더라도 무조건 싸게 사고 싶으면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게 낫다.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은 사실 인터넷으로 사람들 구매를 잘 안 했어요. 쉽게 말해서 물이나 음료 이런 거 다 인터넷으로 시키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것처럼 휴대폰은 그렇게 안 했는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기가 엄청 많았어요. 2년 할부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2년 약정만 들어가고 약정이랑 할부랑 개념이 틀려요. 약정은 말 그대로 2년 동안 내가 이 통신사에서 사용을 할 테니 할인을 해주라는 개념이 약정이고 약속인 개념이고 할부는 내가 이 폰을 할부 몇 개월로 사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할부는 36개월로 구입을 하되 약정은 24개월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손님들이 이거 약정이 얼마예요?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24개월입니다 이게 해주는데 할부는 36개월이 들어가 있는 거죠. 손님들은 약정이랑 할부랑 개념이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눈속임 제일 많이 하는 게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눈속임 많이 했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할부 원금이라는 게 엄청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원금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이 저는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휴대폰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긴 한데 사람들이 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매장에 휴대폰을 사러 갔을 때 호구처럼 보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도 얼핏 주워 들은 지식으로는 매장에 가서 할부 원금이 얼마냐고 물어봐라. 그러면은 이 판매자 입장에서 이 사람 뭐 좀 아는 사람이다 싶어서 바가지 안 친다 라는 말을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부 원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실질적으로 할부 원금이라는 말이 제가 사는 실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진짜 독한 가게는 할부 원금도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속이는 가게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가입을 하시게 되면 서류를 받게 되죠. 그쵸. 그 서류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가게들은 서류를 안 줘요. 계약서를? 네, 계약서를 잘 안 줍니다. 그 계약서 안에 모든 명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꼭 챙기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꿀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가입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런 가게는? 네, 가입을 안 하는 게 맞는데 혹시나 장담하는 데 속아서 가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무조건 다시 철회를 하는 방법 14일 안에 철회가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철회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계약이 잘못돼서 철회가 되는 부분은 14일 지나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철회가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휴대폰 가게에 들어가서
뭐 난 호구가 되지 말자 하는 꿀팁. 대부분 남자들 보면 내가 휴대폰 요금을 많이 낸다. 그게 조금 멋있어 보여 하더라고요. 휴대폰 가게 처음에 딱 들어오면 상담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인사를 하겠죠. 어서 오세요.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어떤 거 보고 오셨어요? 통신사 어디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네. 상담사는 솔직히 그거는 다 생각 안 해요. 별로 신경 안 쓴다. 요금을 얼마 쓰세요를 물어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10만 원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납부하고 있는 요금이 얼마나 네. 나오냐 그걸 네.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10만 원은 기계값이랑 한 달 요금에 맞춰서만 10만 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손님들이 얘기를 할 때는 소액 결제라든지 부가 서비스라든지 다 포함해서 내가 한 달에 총 납부하는 요금이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순간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10만 원만 맞추면 된다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에 어느 제일 좋은 폰을 갖다 놓아도 10만 원은 안 넘어갑니다. 그럼 어느 폰을 제가 얘기를 해도 손님은 폰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써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쓰는 것보다 요금을 더 안 줘도 되는데 더 최신폰을 준다고 하니까. 네, 할인을 안 해줘도 어차피 10만 원 안 넘어가요. 그럼 일단 뭐예요? 일단 호구가 됐죠. 이미 호구가 돼버렸어요. 10만 원에. 맞죠? 왜 할인을 안 해줘도 지금보다 요금 싸게 나오니까. 근데 30개월이나 36개월, 요즘에 48개월까지 할부를 할 수가 있어요. 더 싸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24개월이래 할부가. 근데 지금보다 요금도 더 싸대. 근데 기계가 훨씬 좋아졌네.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얘가 한 달에 요금 얼마 내는지. 근데 전문적인 가게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손님들의 정보를 먼저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손님 전화를 얼마 쓰는지, 데이터를 얼마만큼 쓰는지, 그리고 영상통화라든지 아니면 소액 결제라든지 이런 금액을 싹 제하고 맞는 요금제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려요. 그게 첫 번째인데 일부 가게는 그냥 오자마자 10만 원 쓴다고 하면 그냥 땡깁니다. 이런 손님을 이제 휴대폰 가게에서는 건식이라고 불러요. 그냥 바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원래는 직원들이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만 원 쓴다고 하자마자 사장이나 팀장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왜? 제일 좋은 기계를 사야 되니까.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오는 아이폰도 사실 무제한 요금제 쓰면 10만 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다만 휴대폰 가게에서 원하는 건 뭐 3개월 동안 높은 요금제를 써라, 6개월 동안 높은 요금제를 써라, 뭐 부가 서비스를 써달라. 그렇죠. 그 조건, 그 3개월 동안만 한 1, 2만 원 더 나올 거다. 그래봤자 3개월 정도 한 2만 원 정도 더 나올 텐데 그 2만 원씩 3개월 제가 내드릴게요. 그 6만 원 내드릴게요. 쓰세요. 안 쓸 이유 없어요. 왜? 지금 요금 똑같은데. 그렇죠. 그럼 저는 지원을 안 해주고 6만 원만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다 제 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손이 왔어요.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럼 얼마가 남으시는 거예요, 마진이? 방금 호구라고 생각하면 이런 손님들이 한 달에 한 10명 정도 오신다고 보면 네. 일반 30대 기준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의 월급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10명만 와도, 네. 3인에 1명만 와도 네. 500만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많이 남네요. 확실히 그럼 실질적으로 휴대폰 매장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비싼 거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금제를 좀 높게 쓰게 하는 거가 조금 중요하겠네요, 그게 그러면. 그 이제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비싼 휴대폰을 팔면 당연히 많이 이윤이 남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오산이 완전. 진짜 20만 원짜리 휴대폰이 나오는데 이거 팔면 리베이트를 40만 원 주게 하는 폰도 있어. 그래요? 네, 진짜 있어요. 29만 원짜리 출고가인데 이거 팔면 40만 원 줄게. 아이폰 같은 경우 출고가가 뭐 140만 원인데 이거 팔면 20만 원 줄 때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도 있고 많을 때는 뭐 50만 원, 60만 원까지도 올라갈 때도 있고. 사실 리베이트 자체는 불법이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받는 거는 불법은 아닌데 이제 저희가 손님들한테 이제 주는 게 불법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요즘에는 조금 뜸한데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를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아르바이트라는 게 어떤 걸 이제 말씀하세요? 녹음기를 들고 오는 거죠, 이제 가게에. 몰래 대학생들이 많이 했는데 녹음기를 들고 와서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받죠. 혹시 여긴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현금을 어떻게 되나요? 현금을 주나요?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해서 저희가 한 30만 원까지 현금을 드립니다 하면 그걸 녹음을 했다가 저희한테 이제 역으로 딜을 보는 거죠. 저희는 이거 맞으면 벌금을 맞잖아요. 벌금 100만 원씩 맞는데 현금으로 50만 원 주면 그냥 이 녹음기 채워주겠다. 이렇게 딜을 보는 대학생들 실질적으로 많았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당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저희들도 막 머리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협박죄로 또 되니까 또 딜을 많이 받죠. 온라인이라는 게 생기면서 온라인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에요. 아.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때 당당하게 팔지는 못해요. 제가 누구다 이렇게 오픈을 못해요. 아. 밴드나 뭐 오픈톡이나 뭐 네이버 밴드 이런 거, 카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는 하긴 하는데 누군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가입을 한다? 그럼 사장님이 누군지 확인을 하고 또 서로 자기들끼리 많이 물어뜯어요. 온라인 판매자 특히. 네. 왜 벌금이 1, 200만 원이 아니고 엄청 단위가 크거든요. 아 그래요. 기업이 크면 클수록 몇 천만 원에 대한 벌금이 나오니까 오히려 서로 자기들끼리 물어뜯어야 온라인이 계속 하나씩 없어지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뭐 조금 마진 더 남기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프라인 가게를 계속 유지를 할 때 보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혼자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30대에서 50대 정도 팔면 거진 마진이 다 포함해서 한 달 순수익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기준을 하고 순수익이? 네. 30대에서 50대 정도를 팔았을 때 이게 세금 떼고 가게 운영비 다 떼고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고 간다고 보면 돈은 돼요. 근데 오프라인은 제가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손님 오면 응대도 해야 되고 그렇죠. 가게도 꾸며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손님들한테 뭐 주문도 해줘야 되고 뭐 계속 통화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온라인의 장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가 가격을 딱 오픈해 놓으면 살 사람들만 와서 사는 거예요. 주문하면 저는 택배 싸서 그냥 보내주고 개통해주고 상담이 없어요.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그냥 편의점 가서 그냥 콜라 사듯이 얼마입니다.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온라인은 공개계를 판매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개통까지 다 주는 건가요? 개통까지 다 진행되는 부분이긴 한데 건당 남는 마진이 완전 박리담이죠. 한 건당 뭐 2만원, 3만원 진짜 좀 리베이트가 좋을 때는 한 5만원까지 남기는데 그런 거를 한 달에 30대, 50대 팔면 돈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네. 그런 거를 뭐 한 500대, 700대 이런 식으로 판매하죠. 완전 박리담으로 대수가 엄청 늘어나겠네요. 네, 대수를 뭐 하루에 뭐 30대, 50대 이렇게. 근데 매일 정책이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진 주말의 정책이 휴대폰은 주말의 정책이 좋습니다. 무조건 금, 토, 일, 월이 좀 제일 좋아요. 주말에는 무조건 추가 정책이 있다. 그래서 저희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남아야 되지만 주말에 뭐 추가 정책이 3만 원이 뜬다고 하면 저희가 10,000원 먹고 손님들이 2만 원 더 가져갈 수 있게끔 주말에 판매를 하면 손님들이 2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손님들을 금요일로 다 땡기죠. 금요일날 기계를 다 보내서 토요일날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진 주말에만 바쁘죠. 사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출근 안 해도 돼요. 사실 홍보도 없어요. 그냥 정책이 뜨면 한 1시간 정도 정책 바뀐 거 올려주고 살 사람들 그냥 보고 그냥 전화하고. 정책이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빠지는지 그런 게 정책인가요? 쉽게 말하면. 맞죠. 실제로 손님들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큰 장점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휴대폰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시지원금이라는 방법이 있고 선택약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많이 속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쉽게 설명을 하면 휴대폰을 사용할 때 보면 요금제를 쓰면 매달 요금에서 할인받는 게 있어요. 그게 선택약정이라는 개념인데 네. 그게 원래는 20%였는데 이제 단통법이 생기면서 25%로 다 전환이 됐어요. 그 무조건 25%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25%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약정 25%를 받는 걸 포기를 하고 공시지원금 나는 기계값에서 할인을 처음에 살 때 받으련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지원금이 많은 폰이 있고 저렴한 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손님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상담사가 결정을 해주는 것도 많고 손님들이 결정해 주는 게 많은데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갤럭시 같은 경우는 공시가 많이 뜰 때가 있어요. 100만 원짜리 폰을 사는데 요금제 높은 거 써주면 60만 원 기계값을 빼고 시작을 한다. 그럼 실질적으로 할부로 40만 원 들어가죠.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해서 휴대폰을 사는 방법이 있고 네네. 근데 한 30만 원 정도 해요. 그 30만 원 할인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나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어. 네네. 무제한 요금제는 한 달에 2만 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25% 했을 때. 네. 그러면 그럼 난 20만 원씩이면 2년이면 48만 원 할인 받을 수 있네. 그렇죠. 그럼 30만 원 할인할 필요가 없다. 없겠죠. 아. 네. 이런 걸 빨리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속일 때는 뭐냐면 고객님은 어차피 3개월 동안에는 무제한을 쓰겠지만 3개월 뒤에는 5만 원짜리 요금제를 다시 넘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낮은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은 네네네네. 그럼 우리는 3개월 동안 높은 요금제를 써서 48만 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놓고 3개월 뒤에 요금제를 낮아지면 낮은 요금제를 할인을 받잖아요. 25%를. 그렇죠. 네. 그거를 설명 안 해주는 거예요. 아.
무제한 요금제를 48개월 동안 써야지만 총 할인 맞죠. 금액이 커지는 4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건데 3개월 뒤에 요금제를 바꿔버리면 작아진 요금제만 그에서 또 퍼센트를 까서 할인 받는 거니까 실질적인 할인 금액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맞죠. 쉽게 말하면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공시지원금은 기계값에서 할인을 받는 거고 선택연금은 요금에서 할인을 받는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요금제를 중간에 변경할 게 아니면 빠르게 따닥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게 더 내가 더 할인을 많이 받는지 결정을 해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솔직히 이 태블릿 시설로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짬이 좀 된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있어요. 대충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하면 3개월 뒤에 바꾸면 이게 더 이득이겠네.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또 더 빨리 돌아가는 게 이렇게 해야 내가 돈이 되겠네도 머릿속에 그러니까. 나오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제한 요금제를 쓴다. 그렇게 하시면 선택약정. 근데 나는 낮은 요금제를 쓴다. 근데 공시 금액이 많다. 그러면 6개월, 공시는 6개월 쓰셔야 돼요. 근데 공시는 장점이 뭐냐면 6개월 동안 높은 요금제를 쓰다가 6개월 뒤에 요금제를 바꾸셔도 할인을 받았던 금액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6개월만 쓰면.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높았던 요금제를 6개월 유지를 하시고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